중국의 구애에 세계의 기업들이 매력을 느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고위급 발전 포럼, 그 영어로는 차이나 디벨롭먼트 포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좀 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포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횟수로 봤을 때 한 지금 벌써 25년째 25년? 네네. 되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준비를 하면서 네네. 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것을 개혁 개방 이걸 좀 알려야 됐고, 일단 거기에 따라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그 당시 때 주롱기 총리죠. 네네.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인했던 사람이 주롱기 총리인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대표적인 지금 뭐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목적은 이제 중국의 이제 뭐 개혁 개방을 알리고 외국 기업들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근데 이게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면서 네네.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무 미국 편에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를 하고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부총리 정도급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네.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제 총리가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리창 총리가 나서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글로벌 CEO들하고 그러니까 협력,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외교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 이제 고위급 발전 포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계 기업들의 CEO 참석이 확 줄었다면서요. 이게 트럼프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 미국의 대중 다각적인 압박,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거 매년마다 제가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돈에는 제가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돈에는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그래도 간다. 네.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도 계속 CEO도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하고 이제 봤을 때 좀 줄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CEO들의 숫자를 봤을 때는 네네. 2024년도에는요. 그때도 팀쿡 뭐 애플 CEO도 갔지만 한 82명의 글로벌 CEO가 갔고요. 82명. 네네. 올해는 지금 한 86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안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서의 좀 뭐 규모의 측면에서 줄을 수는 있지만 CEO들만 봤을 때는 결국 줄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경제 압박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방위 압박을 다 하고 있죠. 저희가 여러 지금 주제를 가지고 미중 간 이슈를 다루고 있다시피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때 이 디리스킹이 트럼프 2.0이어서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무역에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를 부과를 하고 지금 하물며 지금 이커머스 우리가 알리, 테무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최소 면세 기준을 계속 지금 이제 없애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기업들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다음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요. 중국 자본 유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박을 좀 가하고 있고 첨단 산업 수출 통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하는 것도 계속 이제 심의를 강화를 한다든지 있고 지금 양적 간 인적 교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학자들이 미국 가는데 비자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돈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꼬리표가 없는 것처럼 네. 계속 CEO들은 중국 시장 돈 있는 곳에 계속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에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잖아요.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 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탈중국하는 기업도 많고 탈중국. 네네. 새로 들어가려는 기업들도 과거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한 FTA가 작년 이제 기준했을 때 전년 대비죠. 2023년 대비했을 때 한 27%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금 외국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 유치 설명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27% 감소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 특히 아까 탈중국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심화되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한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기업들도 탈중국, 중국 같은 기업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혹은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인건비 상승,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의 메리트가 옛날처럼 없다. 이런 것도 계속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중 간이 강화되면서 보안 규제, 그다음에 반간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뭐 나오는 기업들도 들어가는 게 좀 줄어들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 자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중국도 일어나고 FTA가 좀 줄어든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외국자 기업이 가야지만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이 외자 기업이 지금 탈중국도 덜 들어가니까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중국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외국계 기업이 고용한 인원이 한 2,824만 명 정도 됐는데 네네. 5년이 지난 2023년도를 보니까 한 2,040만 명. 그러니까 약 한 790만 명이 줄어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시진핑 리더십의 바로미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애플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인도로 좀 공장을 좀 빼고 있거든요, 조금씩. 네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에서 지금 인도가 한 17, 18% 갔기 때문에 지금은 탈중국, 그다음 FTI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외국 기업의 일자리가 한 25% 이상 줄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총리급이 주재하던 CDF 중국 발전 포럼에 이번에는 리 총리가 직접 참가해가지고 글로벌 CEO들도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게 뭐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작년부터 리창 총리가 적극 지금 뭐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나서고 있다. 그래서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관료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리창 총리가 일단 뭐 이번에 참석한 미국 뭐 글로벌 기업들이죠, CEO들하고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86매 CEO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온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네네. 미국 기업들이 현재 27개사 정도 그건 많거든요.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퀄컴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이런 이제 종류 직접 만났죠, 리창 총리. 그래서 이제 했던 메시지를 보면 뭐 암시를 하는 거죠.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결국 이제 여러분 같은 기업인들 결국 경제 무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보면 계속 중국에 계속 투자하겠다. 뭐 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 뭐 기업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부총리 같은 허리평이라는 경제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경제를 총괄하는 분인데 이 허리평 같은 경우도 애플, 하이자 뭐 여러 이제 미국계 기업 CEO들하고 계속 회동을 했었어요. 네네.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죠. 중국이 계속
개방을 할 거다. 예. 네. 그동안 비즈니스 환경을 더 최적화할 것이니까 더 많이 뭐 중국 투자를 확대해달라라고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 자리에 데인스 상원 의원이 참석했다면서요. 데인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인스 상원 의원 보고 리 총리가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이 지금 우리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이 중령급 인사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2.0 이후에 연방의 의원, 즉 정치가 중국을 방문하는 게 처음이니까 네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야 이게 앞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만남이 어느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나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들이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왜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했냐라고 이제 봤을 때 트럼프 일기 때 지금 말씀하신 이 데인스 의원이 미중 무역 협상에도 참여한 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원래 이분이 기업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 정치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전에 P&G 같은 뭐 중국, 홍콩 이런 공장이 있을 때 그 공장장도 하셨던.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근무했었다는 얘기. 네, 뭐 어떤 여러 인연이 있죠. 좀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간 거죠. 특히 기업인 출신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창 총리가 이제 계속 이제 미중 간에는 뭐 이 대립은 결국 두 나라한테 안 좋다. 그러면 결국 이제 대립을 하면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서로가 힘들 것이다. 결국 윈닝 게임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네네. 뭐 미중 협력을 해야지만 이제 공동 번역이 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충돌하면 서로가 손해가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는 성장 없는 게임을 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뭐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뭐 계속 뭐 네거티브 리스트, 외자기업 뭐 내자기업 즉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이번에 이제 전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인스 의원의 상원 의원의 방중에 기대를 많이 했었을 텐데 리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컨대 대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뭐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그렇죠. 그런 이빠른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 이 총리 말만 있고 지금 데인스 의원의 어떤 식의 대화를 반응을 보였는지는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네요. 없는 거지. 네. 뺀 거죠. 예. 네네. 그럼 이제 미국 자료를 좀 보면 미국의 인터뷰한 걸 보면 네네.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타닐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처럼 뭐 노력하겠다 정도 수준하면 안 된다. 네.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 뭐 지금 블룸버그 전화 인터뷰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창 총리하고 이제 그 접견 후에. 그래서 미국 기업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소고기 수출 기업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소고기 기업들이 이제 수출할 때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걸 받냐면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신 문제, 경신을 다시 이제 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중국 정부의 담화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네.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엔 조금 변화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미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는 달라진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번 회담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중국 매체와 미국 매체를 봤을 때 취합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거죠. 결국 뭐 교수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치킨 게임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한 6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상회담에는 이 정도가 되면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게 6월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6월 달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사실 중국은 또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4월 중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팔로우를 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는 이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 높지 않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물밑 협상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가 조율도 안 됐는데 네네. 무슨 방문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논의가 쉽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지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은 뭐 일단은 중국 제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일단은 풀어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평평하게 지금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게 잘못 비춰지면 14억 이제 자국민들한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게 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분위기에서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다자 채널에서 모였을 때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그 미중 간의 이제 회담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이제 가서 만나는 것은 매우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미국도 고래고 중국도 고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고래들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터지는 거는 새우 등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 새우는 일반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팀 쿡, 그 애플 CEO가 중국 가가지고 고위급 인사들을 여러 명 만났다고 하던데요. 팀쿡 CEO는 매우 네네. 친중적인 행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이 열릴 때마다요. 네네. 항상 가서 문 오픈식 할 때 직접 본인 나서 손 흔들어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도 부총리 만났고요. 허리핑 부총리 만났고요. 네네. 그다음 CCPIT 우리 같으면 한국 무역협회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무역촉진위원회 회장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왕원타오라는 상무부 장관도 부장도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뭐 공급망이라든지 R&D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책임 등 분야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뭐 이 글로벌한 마켓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 비중이 한 20% 이상입니다. 당연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겠죠. 네.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네네. 2억 6,400만 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네.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은 아이폰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네. 그렇기 그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 2억 6,700만 명인데 네. 팀쿡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플의 이 대중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좀 친중적인 부분들 혹은 계속 방문하면서 이 관계를 도모하고 정부와 기업과 이런 것 하는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중국 발전 포럼 CDF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네. 2년 만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뭐 결국 새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재용 회장의 방중이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그저 성과가 있었다고 기존의 행보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트럼프 2.0 들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조금 매우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 정부와도 소통의 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네. 또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게 이제 베이징을 가서 베이징에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 공장을 갔고요. 레이쥔 CEO를 만난 거죠. 샤오미가 이제는 전기차도 만들죠. 그럼요.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SU7 시리즈인데 이게 그 돌풍적 인기를 끌고 있죠. 네네. 중국 내에는 또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그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자동차 전장이라죠. 그러니까 전자 장비 관련된 사업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삼성 전기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뭐 이런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뭐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논의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이거 끝나자마자 또 어디를 갔냐면 이재용 회장께서 24일이죠. 바로 광동 선전 비아디를 또 갔습니다. 비아디. 네네. 또 중요하잖아요. 비아디도 네네. 지금. 그래서 비아디아 사업 확대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뭐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자이면서도 이제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삼성이 글로벌 마켓쇼 시장 점유율이 한 19% 정도 되는데 샤오미가 한 14%까지 따라왔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좀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도 가고
지금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협력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좀 놓여 있다. 네.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하는 거 보고 이재용 회장도 삼성도 전기차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번 포럼은 투자 설명회를 넘어서 가지고 중국 경제 전반을 조망하는 자리였다라고 해요. 네. 그 좀 의미가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 한 8개 아젠다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번 양해와 같이 좀 일맥상통이 이어지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포럼 자체가 이게 양해 끝나고 이어지는 관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했던 아젠다 중에서 저는 이제 소비 확대랑 소비가 좀 확대한다는 그다음에 헬스 산업 고도화 이 부분에 두 가지 주제가 8가지 의제 중에서 좀 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소비 확대는 이번 양해에서도 가장 첫 번째 최우선 중점 과제를 뒀죠. 그래서 했고 양해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안 돼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 진흥 뭐 특별 행동 방안 그러니까 한 30개 까지의 그러니까 소비를 주도형 소비 주도를 하기 위한 한 30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중국의 주식을 계속 부양을 하겠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들을 이번에서 이제 아마 이번 설명회에서도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실버 산업이 중국이 엄청 커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거의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명, 한 2억 3천만 명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에 의하면 뭐 이 실버 산업 2035년도 이 규모가 한 30조 위안, 한 6천조 정도 네.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글로벌 CEO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포럼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중국이 어쨌든 미중 갈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려 일단 외교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트럼프 2.0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글로벌 지형 구조를 최대한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야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끌고 나올 것 같고요. 경제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소비 진작하고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수요 확대한 측면에서 계속 이제 뭐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기술 자립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부가치 산업들을 이제 체질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첨단 기술 자립 가속화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외교, 경제, 첨단 산업, 기술의 가속화가 아마 올해 아마 2025년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메인 의제, 과제로서 아마 투자와 지원이 아마 몰릴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마 중국 정부가 계속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중국 발전 포럼 CDF에 이어서 오늘부터 28일까지죠. 나흘 동안 보아오 포럼이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오가 저기 하이난도에 있는 그러한 그 도시죠. 네, 조그만 현급 도시입니다. 네네. 그러면 뭐 아시아 다보스 포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그 보아오 포럼인데 이 포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일단 뭐 이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다보스 포럼이 경제 기업의 올림픽이라면 네네. 이건 아시안 게임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결국 핵심은 미중 간에서의 뭐 이 균형적인 발전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질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여러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여러 전현직 정치인들, 학자, 국제기구 대표가 정말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미중 간의 직접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에서 보면 뭐 중국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의 개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아젠다를 띄우고 AI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이번에 보아 포럼에서 네. 아마 또 메인 아젠다로 하면서 좀 이슈를 더 키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AI가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 그런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